네, 화요일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간에 오랜만에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명예님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네. 쏟아내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쏟아내나요? 네, 자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쏟아내려고 하는데 예. 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적절하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모두 급등하면서 전신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연장 안에 이 뉴스에 가장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시작 처음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고 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백악관 쪽에서 이란산 원유 수출 봉쇄 압박 이렇게 헤드라인 나왔습니다. 5월 3일 당장 다음 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영시를 기해서 예외 예. 없이 8개 동맹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요거를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미국이 이란이랑 트러블이 있으면서 컨플릭트가 어떤 국가가 어떻게 잘하는 거다. 요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도 이란 입장이 있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미국 측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11월에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요 유예 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면서 이제 5월 3일 말씀하셨다시피 5월 3일부로 이란산 원유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수입을 하지 못하게 전면적으로 원천 봉쇄가 됩니다. 그 지난해 11월에 일시적으로 좀 한시적으로 이 국가들은 허용이 됐던 나라가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이렇게 그랬죠. 8개국인데요. 자,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 대만, 그리스 이렇게 3개 국가 같은 경우는 이란산 원유 수출 규모를 제로로 만드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랬었죠. 상태에서 이런 서프라이즈라고 하긴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좀 쇼크라고 봐야 되는 쇼크라고 봐야겠죠.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요. 예.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그 8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원유 수입량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38.7%, 중국 다음으로 많고요. 인도, 일본, 터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이제 우리가 예.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면 하루 100만 배럴이 줄어들게 되는데 타격이 가장 큰 나라가 중국 다음으로는 한국이 꼽혔네요. 일단은 이란산 우리가 어떤 거를 수입을 하냐면 이란산 컨덴세이트라 그래가지고 초경질류 요거를 수입을 하는데 이란산 원유 자체를 수입하는 거는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한화토탈 요렇게가 있고 또 경질류를 수입하는 거는 현대케미칼 그리고 SK 인천석유화학 요렇게 수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11월부터 계속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나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란산 원유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8%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게 사우디,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란. 그러니까 수입국 중에서는 5위로 꼽혔는데 요걸 이제 카타르로 대체하는 좀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조치를 발표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이 힘을 내면 이 공급량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 규모 제로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다시 예, 한번 예.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절대로 그렇게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지금 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명예국께서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해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래도 예측을 해봐야 또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또 오는 악영향을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100만 배럴이 매일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유가의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또 없겠죠.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지금 9주 연속, 10주 연속 오름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산 원유가 또 수입이 막힌다고 하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한국은행이 이제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나라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란산 원유가라는 변수까지 또 나타난다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머리가 좀 더 아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바로 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당분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유가의 추이를 여러분들께서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도 더 깊이 있게 이 흐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뭘까요? 갤럭시 폴드 아닙니까? 네. 좀 IT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아, 노영민 저 profesor은? 굉장히 많죠. 제가 또 IT 관련, 금융 관련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정말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관악산에 있는 S대 아. 거기에 이제 IT 공부하는 또 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또 대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아. 창업 동아리도 많이 나갔었는데. 우리 네, 대화가 많이 그랬었습니다. 부족했나 보네요.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 관심 많은 명예코와 함께 이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 갤럭시 폴드 스크린의 결함의 공개 연기. 예.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공개 연기 안 한다, 그대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중화권에서의 기자회견을 취소하더니 예. 결국은 연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노이즈를 최대한 노이즈가 생각만큼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이즈가 생각보다 컸나 봐요. 맞아요. 3년 전이었죠. 이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단종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조금 더 민감하게 대처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예.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이제 퍼블릭화 되기 전에 미국 언론들한테 나눠주면서 한번 써보고 예, 리뷰를 예.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네. 여러 IT 업체들이 내놨잖아요. 네. 좀 결과들 좀 보셨어요? 뭐 일단 저는 이 갤럭시 폴드라는 게 지금 인터넷에서도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S2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베타 테스터라 그래가지고 네. 처음 돈 내고 쓴 사람 여기 나오네요. 요 영상이 일단은, 사실은 예. 제목이 이것은 삼성 갤럭시 폴드 사용 후기여야 했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은 이걸 접느니 종이를 접어야 된다라면서 아까 첫 번째 보셨던 화면이 소세지를 가운데 넣고 예. 이렇게 접는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참 이게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저렇게 네. 번쩍번쩍거림 이런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삼성 측도 어느 정도 반은 인정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스크린 깜빡거림, 아니면 꺼짐 현상, 아니면 줄이 생기는 예, 예. 현상. 그러니까 이 보호 필름을 떼어내지 않아도 CNBC 쪽에서는 떼어내지 않고 하루 이틀 사용했는데도 이런 결함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원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게 보호 필름이 있는데 네. 보호 필름을 떼지 않아야지 이게 정상 작동을 하는데 보호 필름을 떼고 맨 처음에 요거를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몇 번 올라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이 이제 보호 필름을 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호 필름을 안 떼도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연기가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닐이 딱 붙어 있어요.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요. 떼고 싶어요? 안 떼고 싶어요? 무조건 떼고 싶죠. 그렇죠. 이거는 네, 네. 무조건 떼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익스큐즈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설명이 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했다라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갤럭시가 처음 나왔을 때 삼성이 뭐 그런 조롱도 있었잖아요. 뭐 베타 테스터다 해가지고 먼저 돈 주고 산 사람이 바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서 이게 수정을 고쳐서 완제품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위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은 요거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235만 원. 네, 가격이 이런데 이런 결함이 있다라는 데 사람들은 더 분노한 게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했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기능을 원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실망스러움이 거기에서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나오면 명예권은 사실 거예요? 저는 살 의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정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요거 다음 버전이 또 나오겠죠? 저는 핸드폰 한번 사면은 한 네. 5년 정도 쓰니까 요거 IT 다음 버전 나오면. 얼리 어댑터라고 하긴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5년마다 굳이 바꾸는 뭐 분한테. 거기 그 체험판 있잖아요. 예. 그거 가서 써보는 거 어디 스퀘어나 이런 데서 전문용어로 그런 거 약간 써보면 체리피커의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네. 자 언제 다시 출시가 될 건지 그 일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안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부 외신에서는 다음 달이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 이 얘기는 꼭 하고 어떤 싶어요. 거요? 네. 삼성이 기술적인 면과 혁신적인 면의 격차에 대해서는 애플과 화웨이나 다른 IT 기업보다 요거는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은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애플 빠세요?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아이폰 쓰시죠? 예.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마지막 뉴스도 IT 관련입니다. 화웨이 나오네요. 네, 고맙다 트럼프 1분기 매출 39% 증가. 사실은 화웨이 같은 경우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화웨이 관련 논쟁이 있었을 때 주가가 직접적으로 흔들렸다는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은 이유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자, 비상장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간으로만 실적을 공개해 왔는데
이제 분기까지 발표를 하면서 좀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이번에 내비쳤어요. 일단 좀 실적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예. 매출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안. 네, 7천억 위안. 예. 근데 수직 상승입니다. 지금 IT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결과죠. 이게 지금 120조니까 90조 정도죠? 이 30조 정도요. 아, 그런가요? 30조억 원이요. 아니죠. 이쪽이요? 요거는 지금 네네. 연매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7천억 90이죠.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약간 90조? 넘는 것 같아요. 예. 넘는 100조 정도 되는 되네요. 규모인 것 같아요. 작년 매출이 100조인데 비상장 기업.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 중국이니까 가능한. 중국이니까 이거 가능하죠. 미국에서 100조짜리 기업의 비상장이다? 절대 나라에서 가만 안 두죠.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더 환호할 일이기도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 순이익률이 8% 넘게 증가했다. 증가했다. 자, 발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 너희가 우리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더 잘했어. 오히려 화웨이란 기업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도 내부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화웨이 브랜드 가치를 키워줬다라고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아니 내용적인 측면 살펴보니까 사실 뭐 미국과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괴롭혔던 게 통신 장비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부시네요. 그 부분이 1% 넘게 일단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반대로 모바일 부분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네. 뭐 갤럭시 폴드나 이런 그런 뭐라 그래요 IT 하드웨어 디바이스 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8% 네, 넘게 그러니까 올랐었나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했을 때는 이 스마트폰 부분이 20%나 점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가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브랜드 네임 가치가 조금 올랐다라고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는 걸까요? 근데 요거 댓글 웃겨요. 요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사실은 음모론이 나오고 못 믿는데 네. 화웨이 분기 매출을 믿냐? 어떻게 보세요? 요거 저는 사실은 뭐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옹호하는 입장을 예. 하게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 수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풀려도 이만큼 부풀리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살짝만 올라도 사실은 홍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라면 실질적인 구매력 강화가 내부에서도 일어났고 그 효과가 화웨이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이시네요. 모든 것이 가능한 중국입니다. 무엇이든 아시잖아요. 가능한 예.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싸움에서 마냥 움츠리고 있지 않고 예. 어떤 것은 계기로 활용해서 자신의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화웨이란 점. 그리고 여기에서도 폴더블 폰이 발표가 됐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 그냥 중국 기업이잖아. 라고 제쳐둘 것이 아니라 그 추이는 잠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거는 제 경험상, 저 경험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샤오미는 우리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샤오미는 그냥 껍데기 기업이고 화웨이를 정말 큰 엄청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특허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특허를 화웨이가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애플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특허 관련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그냥 쉽게 보실 기업이 아니고 IT 기업한테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엄청난 무기입니다. 힘이죠. 앞으로의 성장성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뉴스와 함께 유가에 대한 이야기 쭉 담아봤는데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